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강천님께서 이야기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은 강천님께서 사람이 무서운 이야기와 또 귀신에 관련된 이야기 이렇게 두 가지 정도 들려주실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강천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오늘 또 늦은 밤인데도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아닙니다. 네. 자, 오늘 그 첫 번째, 두 번째 그림은 다른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같은 이야기인가요? 둘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아, 둘 다 같은 이야기예요? 예, 아, 그러면 이따가 사진 띄워달라고 말씀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야, 이분 또 그림이 어마무시합니다. 역시. 진짜 능력자분이신데, 여러분들도 이제 그림 같이 봐주시면서 이야기 들으시면서 상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사람에 관련된 이야기가 또 나올 것 같아요. 여보세요? 예, 말씀 끝나신 줄 알았네. 예. 그렇죠. 평소 같으면 매치가를 해주셔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기릿을 안 하실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셨구나. 네. 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강천님의 소름 끼치는 이야기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릿입니다. 기릿입니다. 일단, 이 이야기는 평범한 스토킹은 아닙니다. 스토킹에 관련된 이야기구나. 예. 네, 맞습니다. 피해자는 제 친구고요. 정말 이 친구에게 이 이야기를 어렵게 들을 수 있었는데, 네네. 지금은 한 7, 8년 전 일이라, 이 친구도 어느 정도 그 공포의 후유증에서 벗어나서, 제게 이 이야기를 말해줄 수 있었는데요. 일단, 제 친구, 실명을 거론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가명으로 현우라고 말하겠습니다. 이 현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정말 인정하기 싫지만 일단 잘생겼습니다. 예. 남자가 봐도 좀 잘생겼어요. 근데 이게 막 남자답게 잘생긴 스타일, 그러니까 상남자 스타일, 차도남 스타일 이런 느낌이 아니라 좀 귀엽고 여자같이 생긴 스타일입니다. 이쁘장하게. 네, 그냥 미소년이라는 느낌이에요. 연예인으로 따지면 약간 차은우님과 어이구야. 배우 송강님이었나? 네, 송강님이었나? 그분들의 얼굴을 30대 30으로 합친 느낌이에요. 야, 우리 또 귀족님들 난리 나겠네, 또. 아이고. 송강님이랑 차은우님을 섞어놨다? 예, 맞습니다. 초등학생 때 아역 배우를 해보지 않겠냐고 제의가 들어왔을 정도예요. 돌비님이랑 거의 쌍벽을 이룰 정도로 잘생겼습니다. 욕먹게 그러지 마세요. 네.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 친구가 수도권에 있는 대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고요. 그때 나이가 딱 완전 새내기, 대학생 1학년, 한참 좋을 때죠. 20살입니다. 근데 이 친구 본가가 지방에 있어요. 수도권에 가깝긴 하지만 그 본가에서 학교까지 출석하기에는 좀 먼 거리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취를 해야만 했는데 문제는 이 대학교가 있는 지역이 그 해당 대학교와 지역구 사이에서 마찰이 좀 있었어요. 네. 그게 기숙사 문제 때문인데요. 이 대학교 주위에 이 원룸촌이 정말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대학교에서 기숙사를 짓겠다는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그 지역구에서 장사하고 있던 원룸업자들이 엄청 격렬하게 반대를 했어요. 네. 그 문제 가지고 한 몇 년 동안 끌고 와서 그때까지도 학교에서 기숙사를 못 짓고 있었다는데, 그래서 현우도 어쩔 수 없이 원룸을 구해야 했죠. 근데 이게 가격대를 보니까 이게 너무 비싼 겁니다. 완전 이건 대학생 새내기가 감당할 만큼의 금액이 아닌 거예요. 게다가 이 현우 집안이 고등학생 2학년 때부터 이 아버지 사업이 조금 어려워져서, 그렇다고 뭐 풍비박산 나거나 막 빨간 딱지 붙거나 그 정도는 아니고요. 네네. 아무튼 부담이 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저는 그때 없었지만 현우가 자기 친구들을 따로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논의를 했는데
혹시나 친구들 중에서 이 지역구에 살고 있거나 아니면 자취를 하고 있는 친구가 있을까 해서 찾아봤는데 안타깝게도 한 명도 없었어요. 한 친구는 현우에게 우스갯소리로 야, 너는 얼굴이 되니까 여선배들 꼬셔서 한 달은 이쪽 선배 집에서 지내고 한 달은 저쪽 선배 집에서 지내면 되겠네. 이런 약간 몰상식한 발언을 했다는데, 근데 이 친구가 성심이 진짜 워낙 착해요. 일부입니다. 일부 잘생긴 남자들은 빠르면 중학생 때부터도 약간 그쪽에 관련돼서 많이 문란한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네네. 어렸을 때부터 많이 사고도 치고 그러는데, 근데 이 친구는 전혀 일절 그런 게 없었어요. 진짜 완전 드라마 남주 캐릭터예요. 예. 여사친은 많지만 여자친구는 없는. 어이구야. 그렇다고 꽉 막힌 것도 아니지만 문란하지도 않은. 좀 재수없지만 정말 그런 캐릭터예요. 전화를 끊어버리고 싶네요. 예. 저도 그 정도로 아무튼 이성관계 관련해서는 정말 깨끗한 친구입니다. 아무튼 이 친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생각 중인 와중에 그 대학교에 재학생들과 졸업생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카페에서 이 지역구의 원룸값이 너무 비싸니까 학생들끼리 돈을 모아서 같이 원룸에서 지내는 이제 룸메이트죠. 그걸 모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우도 그거라면 괜찮겠다고 생각했죠. 애초에 이 현우가 혼자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얘가 완전 그 인싸 중에서도 완전 인싸왕이라 가지고 집에 좀 잘 안 있어요. 네. 항상 밖으로 나가고 맨날 친구들이랑 막 어울려 다니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돈도 절약할 겸 같이 지낼 사람이 있으면 심심하지도 않으니까 좋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 대학교 인터넷 카페에 가입했고 이제 룸메를 찾으려고 게시글을 훑어보려고 했는데 이 카페에서 댓글을 달거나 게시글을 읽을 수 있는 조건이 무조건 자기소개서를 써야 한다는 겁니다. 오, 예. 카페 게시판에 자기소개란이 있거든요. 거기에 소개서를 쓰고 매니저가 등업을 해줘야지 그제서야 다른 사람들이 올린 게시글도 볼 수 있고 댓글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우도 자기소개란에 소개서를 썼죠. 이제 거기에다가 자기 셀카도 같이 붙여서 넣었어요. 필수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이 친구가 워낙 얼굴에 자신감도 있고 미리 선배들에게 얼굴 좀 비추면 뭐라도 이점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랬죠. 아무튼 자기소개서를 쓰고 내일 일어나서 확인을 해보니까 등업은 되어 있는데 이 댓글이 진짜 얘가 과장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거의 100개 가깝게 달렸다고 해요. 호호호호, 인기 폭발. 네, 그 대학교 카페라는 곳이 활동량이 그렇게 활발하지가 않거든요. 근데도 하루밖에 안 지났는데 그 정도의 댓글이 달린 겁니다. 예. 네, 심지어 그 여선배들이 아직 학교에 발도 들이지도 않았는데 한 번 만나자는 그런 개인 쪽지를 엄청 많이 보냈대요. 술 사준다고. 예. 네, 근데 말했지만 이 친구가 정말 이성 문제에 관해서는 철두철미한 친구라서 그런 불순한 만남을 가지자는 쪽지는 그냥 댓글로만 인사만 했대요. 아무튼 그래서 등업도 됐으니 이제 룸메를 구하는 게시글들을 찾기 시작했죠. 그리고 본인도 부담 느끼기 싫어서 같은 신입생들만 찾았대요. 선배들이랑 동거하면 많이 불편할 것 같아가지고 자기와 입장이 같은 올해 입학하는 그런 신입생들만 찾았죠. 그래서 괜찮은 글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 게시글을 쓴 글쓴이가 남자 신입생들만 4인이서 모여서 각각 12만 원씩 월세를 내는 룸메를 모집하고 있다. 네. 방은 2개고 거실도 조금 넓고 욕실도 깨끗하다. 각각 2인이서 한 방씩 사용하는 형태로 하자. 사진까지 같이 올렸더라고요. 네. 게시글을 본 현우도 조건이 괜찮으니까 바로 댓글을 달았죠.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4명의 인원이 꽉 찹니다. 예. 현우도 길면 1년 동안 같이 동거할 친구들이니까 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제외하고 그 3명의 자기소개 글을 한 번씩 훑어봤어요.
그런데 두 친구는 자기소개서에 자기 신원, 개인정보, 자기 사진 그런 정보들이 좀 올라와 있었는데 네. 이 나머지 나머니 한 친구가 게시글이 아예 없는 겁니다. 뭔가 이상했죠? 분명 이 카페는 자기소개란에 반드시 소개서를 올려야지 카페 매니저가 등업을 해주고 등업이 된 그 시점에서야 다른 사람들이 올린 게시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댓글도 달 수 있고요. 근데 이 남은 한 친구는 아무런 게시글이 없는 거예요. 뭐지? 아, 혹시 이거 자기소개서를 뭐 삭제했나? 부끄러워서? 뭐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그 사람의 가입일을 보니까 3년 전인 겁니다. 예. 뭐야 이거 혹시 선배신가? 그런 의문이 생겨서 이제 현우가 그 룸메를 모집한다던 게시글을 쓴 그 글쓴이, 이제 이 글쓴이 친구는 김군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 김군에게 카톡으로 저분 자기소개 글도 없고 이 가입일을 보니까 3년 전에 이 카페에 가입했는데 혹시 선배분이시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김군이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저 아이디는 자기 형 아이디라고 하더라고요. 카페 가입하기도 귀찮고 자기소개서도 쓰기 싫어서 그냥 형 아이디를 물려받아서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형이 먼저 대학교에 진학을 했고 아이디를 만들어서 3년이 지난 뒤에 같은 대학교에 입학하게 된 이 동생이라는 애가 자기 형의 아이디를 그대로 물려받아서 카페에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현우는 이때까지만 해도 별 생각 안 하고 그렇구나 하면서 대충 넘겼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룸메가 될 4명이서 카카오톡 단톡을 팝니다. 서로 인사를 나눴어요. 앞서 말한 2명의 친구는 카톡 프로필도 올라와 있고 개인정보들이 좀 드러나 있습니다. 이 2명의 친구는 그 한 명은 그 룸메를 구한다고 게시글을 쓴 장본인 김군이고 한 명은 최군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그 자기소개 글도 올리지 않았던 그 친구, 예. 그 친구의 그 카카오톡 프로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진도 그 카톡 기본 이미지 있죠. 그것만 덩그러니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이름 가명입니다. 태민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제 김군이 그래도 1년 동안 얼굴 보면서 같이 지내게 될 사이인데 학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얼굴을 보고 밥이라도 같이 먹는 게 어떻겠냐, 뭐 그렇게 제안을 했죠. 네. 모든 친구들이 동의합니다. 나쁠 건 없었거든요. 그래서 입학하기까지 한 3, 4일 남아있는 와중에 4명의 친구들이 그 대학로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가장 먼저 김군과 최군이 와 있었어요. 그 다음에 현우가 왔죠. 이제 그 자리에서도 김군과 최군이 막 현우의 얼굴을 보고 와 진짜 잘생겼다, 야, 프로필로 뭐 보긴 봤지만 실물이 뭐 더 잘생겼냐면서 막 칭찬을 해주더래요. 현우 입장에서는 맨날 듣던 이야기라서 그래서 뭐 고맙다고 뭐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죠. 이제 셋이서 뭐 취미도 공유하면서 이야기를 한참 하고 있다가 이제 그 태민이라는 친구가 식당에 들어옵니다. 네. 네, 돌빈님 그 친구 그림을 좀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생긴 거예요? 네, 맞아요. 딱 그렇게 생겼어요. 저 그림은 제가 현우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태민이를 처음 봤을 때 그 현우가 보았던 그 모습 그대로를 최대한 맞춰서 그려본 인상착의입니다. 귀걸이도 저렇게 큰 걸 끼고 있어요? 네, 맞아요. 귀걸이도 큰 걸 끼고 있었어요. 일단 그림에서 보시는 대로 몸집이 좀 컸어요. 몸무게가 거의 3자릿수거나 아니면 정말 거기에 근접할 정도로 일단 몸이 비대했었습니다. 그렇다고 키가 엄청 큰 건 아니었어요. 예.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한 175 정도 됐대요. 현우가 그때 본인 키가 173이라고 했었는데 확실히 자기보다 컸다고 하니까 아마 그 정도 키가 될 겁니다. 그리고 보통 고등학생들이 대학생이 되면 막 머리 염색도 휘황찬란하게 하고 약간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쓸 때잖아요. 그런데 이 태민이는 머리를 그냥 5mm로 밀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눈이 엄청 똘망똘망했대요. 근데 이 똘망똘망이
현우같이 좀 잘생긴 사람들 눈처럼 짙은 쌍꺼풀로 덮인 막 강아지 같은 눈동자가 아니라 그림에 보시는 대로 약간 올빼미처럼 소름 끼치게 컸대요. 막 눈을 일부러 번뜩 뜨고 있다고 해야 되나? 예. 그리고 자기들을 보자마자 이빨이 다 드러날 정도로 입을 활짝 웃었다는 겁니다. 정확히는 현우를 보고 그렇게 기분 나쁘게 웃었다고 하더라고요. 현우도 그 태민이라는 친구를 보자마자 뭔가 본능적으로 기분이 나빴다고요. 아니 근데 사람 겉모습만 보고 함부로 뭐 단정지면 안 되지 않냐. 예, 맞습니다. 예, 그 말 맞아요. 근데 이거는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뭔가 본능적으로 위험할 것 같다는 느낌이었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 저 사람 좀 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야, 저 사람 좀 봐. 이런 느낌. 아무튼 뭐 일단 좋은 의미로 모인 자리니까 그런 걸 드러내진 않았어요. 예. 근데 그 남은 두 친구들 김군과 채군도 그 태민이를 보니까 현우랑 비슷한 느낌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도 다들 내색하진 않았습니다. 좋은 자리인데 분위기 종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태민이가 희죽희죽 웃으면서 인사를 나누고 현우의 옆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4명의 친구들이 고기를 먹으면서 얘기를 나눠요. 뭐 자기 출신 고등학교는 어디고 어디과에 진학했고 무슨 게임 하냐, 뭐 좋아하는 노래 뭐냐, 뭐 이런저런 이야기요. 근데 이 태민이가 다른 친구들의 이야기는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오로지 시선을 자기 옆에 있는 현우에게만 고정하는 거예요. 오, 예. 이게 너무 드러날 정도로 진짜 너무 부담스럽게 보고 있었어요. 현우도 모르는 척 하면서 시선을 피하려고 했는데 이게 너무 뻔히 바라보고 있으니까 더 이상 모르는 척을 할 수 없었대요. 그래서 약간 부드러운 톤으로 야, 태민아, 뭐 혹시 내 얼굴에 뭐 묻었어? 왜 이렇게 뚫어져라 봐? 하면서 웃음기를 섞으면서 최대한 차분하고 기분 상하지 않게 말을 걸었는데 그러니까 태민이가 너 너무 이쁘게 생겼다 그러는 겁니다. 예. 현우 입장에서는 자주 들었던 얘기니까 그러려니 할 수 있는데 이게 뭔가 그 말 안에서 불순한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 억양에서. 그래도 현우는 태민이 기분이 상하지 않게 아 고마워 뭐 자주 듣는 얘기야 하면서 웃음기를 억지로 섞으면서 농담하는 식으로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그래서 현우가 분위기가 좀 이상하게 흘러가니까 분위기를 좀 바꾸고자 태민이한테 네 소개를 좀 해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태민이가 뭐 나는 공부도 진짜 잘했고 뭐 운동도 엄청 잘하고 뭐 항상 전교 탑이었어. 집안에 돈도 많고 뭐 유명한 사람들이랑 아는 사이야. 근데 뭐 이런저런 일이 생겨서 뭐 살도 너무 많이 찌고 뭐 공부도 잘 안 되고 아무튼 그런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예. 마치 과거에는 내가 엄청 멋있고 능력 있고 잘 나갔었는데 그런 식으로 자기 포장하는 느낌이었다고 해요. 오. 예. 그런데 현우랑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구라같이 보이죠. 근데도 처음 만난 사이니까 아 그래? 그러면서 또 장단을 맞춰줬대요 거기에. 그래서 이제 2차로 노래방을 갔는데 이 태민이가 노래도 부르지 않아요. 그냥 앉아서 현우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때부터 현우도 슬슬 불쾌해지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내색하지 않았어요. 초면이니까. 그리고 앞으로는 길게 한 1년 동안 동거할 사이인데 이 초반부터 삑사리 타면 안 좋으니 좀 불쾌해도 그냥 넘겼죠. 근데 현우 턴이 돼서 현우가 노래를 부르는데 태민이가 자기 휴대폰을 꺼내더니 노래를 부르는 현우를 동영상으로 찍는 겁니다. 오, 뭐야. 아니, 날 왜 찍지?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예. 아, 그래, 뭐 추억거리를 뭐 남기려나 보나 라고 생각하려고 했지만 또 다른 두 친구는 안 찍어요. 현우가 노래 부를 때만 찍는 거예요. 3차는 PC방으로 갔어요. 이제 그 유명한 게임 있죠. 그 리그 오브 레전드. 예. 현우 포함해서 이 세 친구는 그 게임을 하는데 근데 태민이는
아, 나 이 게임 몰라. 그냥 앉아서 구경만 할게 하면서 빠지는 겁니다. 아니, 근데 그 나이 때 남자들이라면 이 게임을 모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도 아예 이 게임을 모른대요. 아무튼 그렇게 빠지려고 하니까 김군이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혼자 그냥 지켜보기만 하면 뭐가 재밌냐 하면서 태민이에게 합류를 유도했는데 그래도 태민이가 괜찮다면서 구경하는 것도 재밌다고 계속 합류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또다시 자기만 빠져서 현우의 옆자리에 앉는 겁니다. 바로 옆자리에 앉아서 현우가 게임하는 걸 지그시 지켜보는 거예요. 제가 말한 것도 좀 어이가 없는데 이때부터 이제 현우도 참기가 어려워졌대요. 근데 한참 게임을 하다가 태민이가 그 마우스를 쥐고 있는 현우의 손을 보더니 너 피부가 진짜 좋다 하면서 갑자기 현우의 손을 덥석 잡는 겁니다. 어이구, 예. 너무 현우가 놀라가지고 하면서 어깨를 들썩거리고 태민이를 봤대요. 그런데 애가 막 현우의 손을 만지작거리면서 와 여자 손 같다 뭐 발라? 관리 잘하네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현우가 거기에 인내심이 좀 많이 흔들렸는지 야씨 지금 게임 중이잖아 하지마 하면서 이제 자기가 불쾌하다는 걸 어필하면서 손을 좀 세게 부리쳤대요. 그런데도 그 태민이는 뭐가 좋다는 건지 다시 이빨을 다 드러내는 그 기분 나쁜 웃음으로 현우를 봤대요. 그러면서도 겁나 능글맞게 에이 장난하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진짜 그때 현우의 머릿속에는 많은 생각이 오고 왔답니다. 예. 아 뭐지? 혹시 이 친구 그쪽인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이제 많은 생각을 했대요. 만약 정말 이 친구가 그쪽이라면 일단은 거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 친구가 최대한 상처받지 않도록 어떻게 말해야 할까 하면서 최악의 수까지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예. 근데 이게 그쪽에 좀 관해서 잘못된 인식이 특히 남자 쪽은 뭐 마음에 드는 남자가 보이면 뭐 바로 막 달려들어서 덮친다 뭐 그런 건 아니에요. 다들 아시겠지만 예, 오히려 그쪽 분들은 더 많이 조심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좀 이쪽 분야가 그 웃음 요소로 좀 인터넷에서 많이 활용돼서 인식이 좀 그렇게 된 경향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태민이라는 친구는 그딴 거 없이 진짜 그냥 갑자기 손을 탁 잡아서 막 꼼지락꼼지락 만질 정도로 그렇게 막 들이대는 거예요. 어이구, 예. 그러니까 당연히 현우도 불쾌하죠. 그래도 진짜 얘가 보살인 게 끝까지 참았대요. 그렇게 이제 PC방 투어도 끝나고 해산하게 되는데 태민이가 해산하기 전에 아니 현우에게 집이 어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현우가 뭐 본가는 지방에 있다라고 말하니까 태민이가 그래? 잘됐다. 내가 내일 그쪽에서 만나야 될 사람이 있는데 너희 집에서 하룻밤 묵고 가도 돼? 라면서 누가 봐도 급조한 설정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 친구 뭐 하는 친구일까 하면서 이 아름다운 진짜 친구. 예. 네, 이 아기 뭐 하는 아기지 하면서 이제 진짜 열이 뻗쳤지만 미안. 우리 부모님이 집에 친구 들이는 걸 좀 많이 안 좋아하죠. 하면서 최대한 그 불쾌하지 않도록 둘러댔답니다. 그러니까 태민이가 아쉽다. 그래도 어차피 계속 보게 될 사이인데 다음에 보자 하면서 가더래요. 네. 아니 정말 좋은 의미로 이 자리에 왔는데 기분이 너무 안 좋아요. 근데 그 김군과 채군 이제 두 친구들도 현우가 불쾌했을 것 같다고 느꼈는지 개인톡으로 괜찮냐면서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도 뭐 현우가 남을 뒷담화거나 그런 성격이 아니라서 뭐 괜찮아. 뭐 처음 만난 뭐 사이인데 그럴 수 있지 하면서 좋게 이렇게 말을 또 했대요. 그렇게 이제 첫 만남이 좀 안 좋게 끝났지만 후련히 그냥 넘기고 입학식이 됐습니다. 그 룸메이트를 하게 된 친구들끼리 서로 모여서 대학교 입학식에 참여를 했어요. 근데 태민이가 안 보여요. 안 보니까 일단 전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김군이
태민아 너 어디야? 하면서 전화를 하니까 태민이가 나 선배들이랑 같이 있어. 합류가 좀 힘들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러니까 일단 걔 빼고 세 명끼리 이제 이동했는데, 근데 이게 이상한 게 그 현장을 아무리 찾아봐도 태민이가 안 보여요. 다른 두 친구들은 보이는데 태민이만 안 보여요. 이 사람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기에는 이 다른 두 친구는 보인단 말입니다. 뭔가 이상해요. 그래서 입학식 끝나고 짐은 미리 그 월세집에 옮겨놨거든요. 이제 그 세 친구들끼리 모여서 월세집으로 가는데 태민이가 이미 먼저 와 있어요. 보자마자 친구들이 야 태민아 너 어디 있었어? 라고 물어보니까 태민이가 나 못 봤어? 그 선배들이랑 같이 있었는데? 이러는 거예요. 뭐 그래서 친구들은 그래? 안 보이던데? 태민이는 또 뭐 사람이 뭐 많아서 안 보여겠지 하면서 이제 넘기더래요. 그래서 뭐 일단은 그런가 하면서 제 친구들도 넘어갔는데, 이제 월세집에 방이 2개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2명이서 방을 나눠야 되는데 현우는 태민이랑 진짜 정말 같이 방 쓰기 싫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태민이가 먼저 현우야 나랑 같이 방 쓰자 이러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들고 있는 책을 개머리에 찍을 뻔했대요. 그렇지만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싫어 임마 뭐 이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울고 싶은 심정으로 그래 같이 쓰자 하고 이제 도살장 끌려가는 소처럼 이제 방 안으로 들어갔대요. 아이고, 예. 그래서 이제 현우가 방에서 짐을 푸는데 태민이가 그걸 쭉 보더니 짐 푸는 거 도와줄까 하면서 현우의 개인 물품들을 만지작거렸대요. 아니 남의 물건 막 만지고 그러니까 현우도 그때 짜증이 나서 아니야 괜찮아 내가 알아서 정리할 거니까 그 만지지 말고 좀 가만히 놔둬 하면서 이제 짜증이 좀 많이 섞인 톤으로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또 멈추더라고요. 보통 대학교 입학식이 끝나면 그 과 선배들이 신입생들한테 자리 만들어준다고 선배들이 막 신입생들이랑 같이 만나서 술판을 벌이잖아요. 현우도 거기에 참여해야 돼서 매출 준비를 했어요. 다른 과도 상황은 마찬가지더라고요. 예, 김군과 채군도 신입생 환영회 자리에 참석을 해야 됐어요. 그래서 태민이에게 야 너희 과에서는 신입생 환영회 안 하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태민이가 하지 당연히 근데 아직 시간이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우랑 그 두 친구들은 바로 신입생 환영회에 갔어요. 술을 좀 마시고 월세집으로 돌아오는데 태민이가 옷도 안 갈아입고 나갔을 때 차림새 그대로 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우가 너 환영회 안 갔어? 그러니까 또 갔다 왔대요. 근데 이건 누가 봐도 구라로 보여요. 진짜 나가기 전 차림새 그대로였거든요. 예. 네, 그래도 일단 내색하지 않았어요. 속으로는 아니 그냥 귀찮아서 안 갔다고 하면 되지 왜 거짓말을 해 그런 생각도 했는데 여튼 짐이 좀 많아가지고 늦은 시간까지 다시 짐 정리를 좀 하는데 한참 정리하고 있다가 현우가 자기가 나가기 전에 정리해둔 뭐 개인 서적이나 화장품 그런 게 있었는데 이게 위치가 하나씩 다른 겁니다. 예. 심지어 그 현우가 쓰는 향수는 뚜껑까지 열려 있었어요. 얘가 내 거 손댔나? 바로 감이 왔죠. 이제 누워서 폰을 하고 있는 태민이에게 혹시 내 물건 손댔냐고 물어보니까 아니래요. 또 거짓말이 너무 드러나는 거예요. 야 그럼 이거 뚜껑 뭐야? 열려있잖아. 이러니까 그제서야 또 미안 그거 내가 외출할 때 좀 썼어 그러는 겁니다. 아니 나가지도 않았으면서. 그래서 현우가 쓸 거면 말하고 좀 썼으면 좋겠다. 그리고 쓰더라도 좀 제대로 해놔야지. 그러니까 앞으로 좀 웬만해서 내 물건을 좀 건드리지 마라 하면서 이제 좀 최대한 부드럽게 또 타일렀대요. 네. 그러니까 이제 태민이가 알았어 현우야 하면서 또 기분 나쁘게 웃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열은 뻗쳤지만 일단 알았다고 하니 다음부터 안 하겠지 생각했어요.
근데 진정리는 하는 와중에 아휴, 태민이가 안 씻냐고 물어보더라고요. 현우가 현우가 이거 정리할 게 좀 남아가지고 너부터 씻으라고 하니까 아니라면서 또 자기는 나중에 씻겠대요. 그러면서 폰을 만지면서 자기를 계속 번갈아 보더랍니다. 예. 현우가 짐을 정리하다가 싹 일어서면 그 폰을 만지고 있던 태민이가 이제 씻을 거야? 하면서 재촉하듯이 또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난 이거 마저 정리해야 돼. 너부터 씻어 라면서 그렇게 또 말을 하면 또 자기는 나중에 씻는답니다. 그래서 속으로 아니 왜 계속 물어보는 거야. 먼저 씻으면 되지. 그렇게 짜증이 많이 났대요. 이제 짐 정리를 다 하고 이제 정말 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현우가 수건이나 세면용품들을 챙기기 시작하니까 침대에 누워서 폰을 하고 있는 태민이가 그 순간 폰 터치를 딱 멈추고 자기를 슬며시 보더랍니다. 예. 시선이 느껴져요. 태민이가 겉으로는 뭐 노래 같은 걸 틀어놓고 뭐 폰을 하고 있는 척 했지만 자기를 뚜렷이 보고 있는 그 시선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욕실에 들어가야 하니까 남자들끼리만 있는 집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방에서 상의를 벗는데 태민이의 시선이 더 우명해지는 거예요. 지금 이 그림 마냥. 네, 기분이 예. 진짜 더러웠대요. 이게 속히 말하는 그 시선만으로도 기분 나빠지는 그거구나. 그때 본인이 그런 감정을 느꼈대요. 그래서 도저히 하의는 태민이가 보는 앞에서 벗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하는 척 하면서 방위만 탈의한 채로 방을 나간 거죠. 자연스럽게. 진짜 그때 조금 떨렸대요. 그런데 욕실로 들어가서 이제 샤워기를 틀고 씻는데 욕실 문이 갑자기 벌컥 열리더니 태민이가 들어오는 겁니다. 진짜 너무 그때 놀라가지고 와이씨 하면서 막 욕하고 돌아봤대요. 근데 태민이가 들어오면서 하는 말이 가관입니다. 눈에 뭐가 들어가서 세면대에 얼굴 좀 씻으러 왔다 이러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요. 이거는 정말 아무리 봐도 얼굴을 씻으려고 들어온 것 같진 않아요. 일단 현우가 그래 알았다. 뭐 샤워기 물 튀니까 가까이 오지 말고 조심하면서 씻어라면서 자연스러운 척 하면서 씻었어요. 그러면서도 긴장은 계속 유지합니다. 뭔가 이거 느낌이 이상하거든요. 근데 태민이가 세면대에 물을 틀어놓고 얼굴을 씻는 둥 마는 둥 하면서 그 샤워하고 있는 현우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분 나쁜 그 음흉한 시선으로 쭉 훑어보는 거예요. 느껴졌대요, 그 시선이. 예. 너무 무서웠대요. 너 뭘 그렇게 막 변태야?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용기도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선은 느껴졌지만 아무 말도 안 하고 이제 몸만 돌려서 등만 보이게 한 뒤에 그 대치 상태를 이어갑니다. 근데 태민이가 그 정적을 깨면서 너 몸이 너무 예쁘다. 피부가 진짜 깨끗하네. 이러는 거예요. 이때 현우가 느꼈대요. 이 친구 그쪽이구나. 거의 확실시 됐대요. 에이, 뭐 무슨 그 말 한마디로 그게 판가름 되냐. 뭐 이렇게 의문스러워 하실 분들이 계실 건데, 기종인들 중에서. 아니에요. 이게 보통 남자들끼리 몸 좋은 친구를 보면, 와씨, 너 운동했냐? 몸 좋네. 이거거든요? 그쵸. 네. 근데 태민이는, 이야, 몸이 진짜 이쁘다. 이거예요. 예. 이거는 느낌이 완전 달라요. 진짜 그 순간 현우가 너무 무서웠지만 여기서 쫄리면 안 되겠다는 느낌을 받아서 요즘 뭐 운동 시작했어 하면서 최대한 겁나는 걸 숨기고 받아쳤대요. 그렇게 태민이가 한 5분 동안 세수하는 척하면서 현우가 씻는 걸 바로 옆에서 지켜봤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자신의 모든 게 태민이에게 드러나는 거라서 정말 무섭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진짜 수치스러워요. 근데
너무 그 순간이 무서워서 뭐라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뭐 할 수가 없어요. 뭔가 여기서 내가 강하게 나가면 얘가 갑자기 달려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못 이길 것 같아요. 덩치가 크니까. 예. 그래서 그냥 대응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죠. 이제 태민이가 얼굴을 씻고 나가니까 그제서야 묵혀있던 그 한숨이 나오면서 아 진짜 뭐 됐다 진짜 어떡하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대요. 숨 막혀. 이때를 딱 기준으로 태민이의 그런 행동이 점점 더 과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 돌빙님 방송이라서 이 수위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게 의도치 않게 이상한 얘기가 될 수 있어서 아무튼 정말 좀 심해지기 시작했대요. 네, 점점 더. 그나마 수위가 낮은 예시가 잘 때 몸에 이상한 감촉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 뜨고 보니까 태민이가 그 신체의 일부를 너무 놀래서 바로 일어나가지고 뭐 하는 거냐면서 화를 내니까 태민이가 하는 말이 자기 볼펜이 없어졌다고. 혹시 진짜 볼펜을 거기 왜 들어가? 예, 맞죠. 네. 아니 진짜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거기다가 그 월세집은 2층 침대예요. 태민이 침대가 1층인데 아니 볼펜을 왜 2층 침대에서 찾습니까? 아무튼 시간이 점차 흐를수록 이제 보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우가 진짜 한 번만 더 이딴 짓을 하면 다음번에 정말 크게 화를 내야겠다. 그렇게 생각했대요. 아무리 무서워도 이렇게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진짜 참을 만큼 참았고 다음번에 진짜 이러면 그땐 나도 더 이상 가만 안 있어. 이렇게 생각했죠. 예. 근데 너무 무섭고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현우가 자고 있었는데 아까 전에 말했지만 그 월세집에 있는 침대가 2층 침대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 바로 밑에 태민이가 누워있는 거죠. 근데 밑에서 소곤소곤 얘기가 들려요. 현우가 그 소리 때문에 자다가 깼대요. 뭔 소리야 하면서 귀를 기울여 보니까 진짜 너무 귀엽다. 너도 못 참겠지. 맞아 나도 못 참겠어. 언제 덮칠까? 진짜 못 참겠어. 빨리 덮치고 싶다. 이런 얘기가 오고 가는 거예요. 태민이가 누군가 정말 성에 관련된 상스럽고 거북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대요. 예. 온몸에 소름이 끼칩니다. 이게 보통 휴대폰으로 이야기를 하면요. 그 시계 초침 소리만 정적하게 흐르는 그 늦은 밤에는 폰 스피커에서도 상대방의 이야기가 들리잖아요. 예. 이어폰을 또 꽂으면 모르겠어요. 근데 태민이가 이어폰을 쓴 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걔는 항상 폰을 만질 때 누가 있든 말든 소리를 엄청 크게 틀어놓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적어도 폰으로 전화를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방 안에서 자기를 제외한 또 다른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건데 옆방에 있는 김군과 최군은 이런 저질스러운 이야기를 주고받지만 그러면 딱 하나 자기가 모르는 또 다른 누군가와 이 방 안에서 태민이랑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혼자 여자 목소리 내고 이런 건 아니겠죠? 예,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태민이와 그 알 수 없는 누군가가 말하고 있는 대상이 바로 자기였대요. 자기를 둘이서 정말 어떻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선을 넘었어요. 이거는 이제 더 이상 현우 개인이서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태민이가 경멸이 아니라 너무 무서워요. 태민이는 미친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그래서 아침이 될 때까지 현우가 눈뜬 밤을 보냅니다. 정말로 덮칠까봐. 한 손에는 자기 휴대폰을 꽉 쥐고 있었대요. 만약에 2층 침대에 태민이가 올라오면 바로 휴대폰으로 태민이 머리를 팍 도망갈 생각이었대요. 예. 근데 조금 날이 밝자마자 밑에서 태민이의 코고름 소리가 들려요.
자는 거죠. 얘가 이제 자기 시작하니까 그제서야 현우도 2층 침대에서 조심히 내려와요. 근데 확인해보니까 정말 태민이 빼고 아무도 없어요. 분명 얘기를 나눴거든요. 근데 뜬 밤을 보냈다고 했잖아요. 눈 뜬 밤을. 문 열리는 소리도 전혀 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면 나가지도 않았다는 건데 뭔가 느낌이 이상해집니다. 일단은 조용히 빠져나와서 옆방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자고 있는 김군과 채군을 깨워요. 미안한데 나 진짜 너무 무서워서 같이 못 살겠다. 나 진짜 이렇게 갑자기 빠지면 안 되는 거 잘 아는데 나 더 이상 못 버티겠어. 그러면서 이제 거의 울먹이면서 말을 했대요. 이제 자고 있던 김군과 채군이 뭐 왜 그러냐, 뭔 일 있었던 거냐 하면서 물어보니까 밤에 있었던 태민이의 얘기를 다 말했죠. 예. 그러니까 김군이 낌새는 채고 있었는데 진짜 그렇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심각성을 느낍니다. 일단 셋이서 자고 있는 그 태민이를 놔두고 집을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김군이 주말까지만 찜질방에서 묻는 게 좋을 것 같다. 내가 그동안 이 태민이랑 이야기를 나눠보겠다. 태민이가 한 번만 더 이런 짓을 벌이면 내가 책임지고 태민이를 내보내고 새 멤버를 모으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 김군이 그때 너무 고마웠대요. 그래서 평일에는 학교로 가야 되니까 주말까지만 딱 찜질방에서 머물기로 한 거죠. 이후에 이제 김군에게 전화가 옵니다. 태민이랑 이야기를 나눠봤다. 태민이는 전혀 그럴 의도가 없었고 너가 그렇게 생각했으면 정말 미안하고 사과하겠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받았대요. 믿음은 솔직히 안 갔어요. 그렇지만 사과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하니 일단은 그렇게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래도 월세집으로 지금은 돌아가지 않고 그날도 그냥 찜질방에서 보내려고 했는데 그제서야 생각이 떠올랐어요. 아, 과제. 월요일 오전 강의랑 오후 강의에 그 과제가 있었대요. 다들 학기 초면 거의 그 강의 듣는 모든 학생들이 과제를 다 해오잖아요. 근데 학기 초에 혼자서 과제를 안 해가지고 가면 어떻겠어요. 이거는 피할 수 없었어요. 적어도 이 과제를 끝내려면 지금부터라도 해야 되는데 그 과제하는데 필요한 노트북이랑 자료들은 다 가방에 있고 전공 과목 서적도 다 거기 있어요. 가져와야 해요. 아, 그러면 미안하지만 그 김군이랑 채군에게 좀 전화를 해서 가방을 좀 가져와 달라고 부탁하자. 아, 그렇게 순탄하게 흘러갈 리가 없죠. 일요일에다가 학기 초죠. 다 사정이 있어서 바쁩니다. 김군은 여자친구 문제로 여자친구 집에 가서 늦게 돌아온다고 했고 채군은 불타고 있습니다. 아이고. 마셔요. 와요. 계속 마십니다. 안 돼요, 이게. 본인이 직접 갈 수밖에 없어요. 발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치만 가야 해요. 결국에는 정말 무서웠지만 월세집으로 갑니다. 그래도 어제 태민이가 사과를 했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말은 했으니까 그거를 위안 삼아서 갑니다. 또 혹시 모르죠? 태민이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일요일인데. 네. 그래서 일단 가봅니다. 좀 희망을 갖고 집에 들어왔어요. 아, 현관에 태민이 신발이 있어요. 일단은 만남이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예, 집에 있으니까. 하지만 이 김군의 말은 들었다고 했으니 괜찮을 거라 생각하고 방문을 엽니다. 그 순간 현우가 뇌정지가 와요. 왜요? 태민이가 현우 와이셔츠를 그 큰 몸에 억지로 껴입고 현우의 침대 위에서 현우의 베개에다가 코를 박고 누워 있었어요. 문이 열리는 인기척이 들리니까 베개에 코를 박고 있던 태민이가 고개를 끼익 올리면서 2층 침대 위에서 현우를 내려다봤어요. 예? 현우가 굳은 채로 너 뭐해? 물어보니까 냄새가 좋아서 누워있었다. 이 냄새가
너무 좋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는 네. 태연하게 내려와요. 예. 내려오면서 엄청 능글맞게 어디 갔다 이제 들어와?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현우가 너무 떨려서 말이 안 나와요. 그때 진짜 앞에 있는 태민이를 애써서 무시하고 그 노트북이랑 자기 가방만 챙기고 바로 나왔대요. 그대로. 그때 월세집을 나오자마자 눈물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무서워서 김군한테 계속 전화도 걸었어요. 네. 근데 김군도 전화를 안 받아요. 진짜 그때 나와서 지하철역에서 혼자서 한 20분 동안 울었대요. 진짜 새벽 가까이 돼서야 찜질방에 다시 돌아왔는데 예. 그제서야 김군한테 다시 전화가 와요. 야, 무슨 부재중 전화가 이렇게 많이 쌓였냐, 뭔 일이 있었냐 하니까 진짜 그때 현우가 야, 걔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 내가 방에 들어가니까 뭐하고 있었는지 알아? 하면서 엄청 울분을 토했어요. 김군도 그 얘기를 듣고 많이 빡쳤나 봐요. 나 지금 돌아가는 길이니까 내 걔한테 지금 당장 빼라고 할게. 걔가 준 돈 다 내가 알아서 돌려주겠다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거기에 일단 위안을 삼고 과제를 일단 찜질방에서 했죠. 근데 이게 또 김군에게 다시 전화가 오더니 아니 이 태민이가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뭐야? 거기에 이제 현우도 엄청 화가 나가지고 아니 뭔 멍멍이 소리냐, 내가 직접 두 눈으로 봤는데 이거 완전 미친놈 아니야. 아, 나 진짜 방 뺄래. 아, 나 진짜 미안하다. 나 그냥 며칠 동안 그냥 계속 찜질방에서 지내고 다른 원룸 알아볼게 이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김군이 일단은 진정시키고 애가 너무 흥분했으니까 태민이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자기 집에 일이 생겨서 자리를 비운다고 하니까 그때까지는 다시 월세집에 돌아와서 머물고 태민이가 수요일에 돌아오면 우리 넷이서 모여서 그 얘기를 좀 진지하게 나눠보자고 타협을 했어요. 예. 아니 뭐 어떡하겠어요. 별 수 없죠. 돈도 없고, 예. 당장 짐이랑 다 뺄 수도 없고. 그래서 일단 알았다고 했죠. 내일이 돼서 월세집으로 바로 돌아가진 않고 그냥 찜질방에서 그대로 학교로 갔답니다. 이제 학교에서 두 친구들을 다시 만났는데 김군이 태민이가 아침 일찍 자기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근데 뭔가 이상해요. 아니 그러면 학교는 어쩌고? 근데 생각해보니까요, 태민이가 오전 강의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던 것 같아요. 아니 그냥 학교에서 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그 친구들이 일찍 일어날 때마다 그 태민이는 맨날 늦잠을 자고 있었어요. 학생이 아니다? 아, 이게 예. 오전 강의, 그러니까 그 오전 9시에 시작하는 강의가 반드시 일주일에 한 번은 있어요. 게다가 그 대학교 신입생들은 강의 시간표를 본인들이 스스로 짜고 맞출 수 있는 게 아니라 대학교에서 1학년들은 의무적으로 그 강의 시간을 다 맞춰줍니다. 그러니까 오전 강의를 반드시 들어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맨날 자고 있어요. 월세집에 돌아오면 항상 먼저 와 있고요. 뭔가 이상하죠? 현우가 그래서 강의 듣던 와중에 같이 수업을 듣는 친해진 친구에게 그 태민이의 전공과 있죠. 거기에 혹시 아는 사람이 있냐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그 과에 아는 사람은 없고 이제 전공 교수님을 안다면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그럼 그 교수님 어디서 만나뵐 수 있냐고 이제 물어봤어요. 네. 뭐 교수 연구실에 있지 않겠냐 하고 이제 그 친구랑 함께 교수실을 방문합니다. 전공 교수님이 다행히 계셔요. 그래서 현우가 혹시 태민 학생 학교 왔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교수님이 당시 학기 초라서 그 과 학생들 이름을 다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 명단을 쭉 살펴봅니다. 없어요. 예. 태민이라는 이름의 학생은 우리 과에 없다. 순간 다 웃습니다. 혹시나 교수님이 잘못 알고 계실 줄도 몰라서 태민이의 인상착의까지 다 말해줬어요. 예. 그런 학생 없답니다. 바로 김군이랑 채권에게 연락을 합니다. 예. 애들이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대학교 행정팀에 찾아가 보자고 합니다. 행정팀에 직접 찾아가서 올해 신입생들 중에
태민이라는 학생이 있냐고 확인합니다. 네. 없습니다. 그러면 얘 누구야? 그 얘기를 들은 그 세 명이 다거든요. 사칭했네. 학생이라고. 예, 맞습니다. 월세집으로 돌아오니까 태민이가 남기고 간 흔적들이 이제 무서워요. 현우도 그렇고 나머지 그 두 명도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예. 일단 김군이 태민이에게 전화를 걸어요. 태민이가 전화를 받더래요. 김군이 야, 너 우리 학교 학생 아니라면서 날카롭게 물어봤어요. 태민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서 둘러대더라고요. 너희 학과 교수님이랑 행정실에 방금 다 찾아가서 얘기했어. 너 우리 학교 학생 아니라면서. 너 뭔데? 너 뭐하는 놈인데? 라고 강하게 밀어붙입니다. 그런데 태민이가 뭔 소리 하냐고. 내가 그 땡땡 교수님이랑 알고 지낸 지 얼마나 됐는데 그 과에 무슨 선배랑 뭐 무슨 선배랑 내가 엄청 친한데 뭔 소리 하냐면서 둘이서 썰전을 그렇게 주고받다가 태민이가 먼저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예? 와, 얘 뭐하는 놈이지 하면서 김군도 다 확인을 해봤는데 진짜 태민이가 말한 그 교수님은 계셔요. 그 선배들도 정말 있어요. 그래서 연락처를 넘어서 태민이가 말한 그 선배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근데 그 선배가 태민이를 모른대요. 하나같이 다 모른대요. 예. 완전 무서워지죠 이제. 현우가 너무 무서워서 태민이가 손댔던 막 자기 향수나 물건, 책, 화장품, 막 와이셔츠, 뭐 베개, 뭐 심지어 그 태민이가 누웠던 그 자기 침대 커버까지 아무튼 태민이 손을 거친 모든 물건을 다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렸어요. 예. 진짜 팬이거든요. 일단은 다들 침착해하고 김군이 태민이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남깁니다. 너 짐 빼라. 돈 우리들이 다시 돌려줄 거니까 수요일이고 뭐고 간에 내일 당장 와서 짐 빼라 이거예요. 이제 밤이 되고 현우가 침대에 가만히 누워있으면서 생각을 합니다. 엄청 많은 생각이 그 오고 가는 와중에도 바로 밑에 그 태민이가 있을 것 같다는 공포가 느껴졌다고요. 예. 그래도 일이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은 태민이가 없으니 그래도 편하게 잠은 잘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은 했어요. 태민이에 대한 진실은 알게 됐지만 그동안 태민이 때문에 밤잠을 너무 설쳐서 오랜만에 일찍이 잠이 들었대요. 근데 깊이 잠이 들었는데 정신을 차리니까 자기가 온통 벌거벗고 있대요. 완전 맨몸으로. 그리고 저 앞에 태민이가 보입니다. 근데 태민이가 보이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예. 태민이가 웬 키가 엄청 큰 여자랑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 오호. 근데 이 여자 키가 정말 너무 크더랍니다. 예. 거의 2m 정도 돼요. 그때 그 여자랑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태민이 표정이 처음 봤을 때 태민이의 그 표정, 이빨을 훤히 드러내고 눈을 시번득 떴을 때 그때랑 비슷했대요. 예. 그러면서 뒷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 키가 엄청 큰 여자랑 계속 신나게 수다를 떨어요. 그때 수다를 떨고 있는 태민이와 벌거벗고 있는 현우가 눈이 마주쳐요. 그리고 태민이가 그 엄청 키가 큰 여자한테 쟤야 하면서 현우를 가리키더래요. 여자가 귀를 돌아서 현우를 바라봅니다. 예, 그 여자를 제가 현우의 증언을 듣고 그렸거든요. 저 그림은 현우가 꿈속에서 봤다는 그 여자의 모습을 현우의 증언에 맞춰서 그린 그림입니다. 예. 이렇게 생겼대요? 예, 맞아요. 이 여자도 태민이처럼 활짝 웃고 있었어요. 근데 인간의 입이 아니에요. 입이 너무 커요. 네. 눈은 엄청 붉으면서도 뚜렷해요. 그 눈으로 자기를 쏘아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엄청 기괴하고 큰 손을 자기 양볼에다가 탁 대더니 너무 이쁘다 하면서 입을 완전 입꼬리가 귀에 걸릴 정도로 활짝 웃으면서 자기를 바라봤대요. 그때 현우가 숨이 탁 막혀요. 예. 그 웃는 여자가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자 현우가 숨을 못 쉬겠대요. 호흡이 너무 가파졌어요.
하면서 뭔가에 숨통이 막힌 듯 막 숨을 못 쉬겠대요. 그때 현우가 필사적으로 안 된다, 정신 차려야 한다면서 억지로, 정말 억지로 가슴팍을 손으로 탁탁탁 두드리면서 숨을 쉬려고 했대요. 예. 자기 가슴팍을 꿈속에서 엄청 때리니까 그제서야 꿈에 깨달았다. 근데 이게 침대에서 눈을 뜨니까 누워있는 자기 위에 태민이가 올라타 있어요. 오. 불이 다 꺼져 있는 어두컴컴한 그 방 안에서 그 태민이의 그 동그란 눈이 자기 바로 앞에 거의 1cm 간격으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오른손이 태민이의 어깨에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꿈속에서 숨 쉬려고 자기 가슴을 계속 쳤던 게 현실에서는 태민이가 그렇게 깔아 누워 있으니까 숨을 못 쉬어서 계속 태민이를 친 거죠. 그리고는 태민이가 꿈에서 웃는 여자처럼 입을 활짝 웃으면서 자기 옷을 강제로 벗기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때는 무섭고 뭐고가 아니라 생존 본능이 깨어나요. 도망쳐야 한다는 그 생각이 이 모든 감각을 다 지배합니다. 예. 그래서 그때 현우가 막 진짜 육식동물에게 막 포위당해서 막 산채로 뜯기는 사냥감처럼 진짜 처절하게 비명을 질렀대요. 그 찢겨지는 그 비명 소리를 듣고 옆방에 있는 그 김군과 채군이 깜짝 놀라서 달려옵니다. 네. 문을 열고 들어와 보니 범죄 현장이 적나라하게 펼쳐지고 있어요. 거의 직전입니다. 그때 김군이 거칠게 달려들어서 태민이를 떼냈어요. 약간의 폭력도 사용하고. 이제 김군과 채군이 태민이를 구석으로 몰아세우고 대치 상황에 들어가요. 현우는 뒤로 빠지게 만들고. 그 상태로 경찰을 불러요. 이때 현우가 어떻게 일이 진행됐는지 생각이 잘 안 난대요. 그 혼이 완전 나가버렸거든요. 그렇지. 예. 딱 정신을 차렸을 때가 경찰차 앞좌석에 타고 있을 때라 하더라고요. 그때 맨정신이 좀 돌아왔대요. 현우가 살면서 처음으로 그때 경찰서에 가봤다고 하는데 이제 서로 증언이 엇갈리는 겁니다. 태민이는 여기서도 거짓말을 해요. 내가 놔두고 간 짐이 있었는데 집에 늦게 들어와 보니 현우가 끙끙 앓고 있더라. 그래서 걱정되는 마음에 현우 상태를 살펴봤는 거다. 오해가 생긴 것 같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누가 봐도 그 현장은 범죄의 현장이었어요. 상태를 살펴보려는데 옷을 벗깁니까? 아니잖아요. 어이구야. 예. 현우 생각에는 태민이가 김군의 독촉을 받고 시간이 얼마 없다고 판단해서 그때 새벽에 몰래 들어와서 이제 자기에게 범죄를 시도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서로 증언이 엇갈리니까 그 경찰서에 가면 그 현우 말로는 그 신분증을 내고 뭐 신원 확인을 뭐 하기 위해서 뭘 작성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름이랑 막 주민번호 뭐 그런 거요. 이제 경찰이 그걸 쓰라고 하는데 여기서 태민이가 왜인지 모르게 망설이는 겁니다. 근데 무조건 써야 하니까 일단 쓰더라고요. 이제 경찰이 태민이가 쓴 걸 받고 확인했는데 일단은 이름이 달라요. 가명이 본명이 역시. 예, 맞아요. 네. 본명이 태민이가 아닙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거는 주민번호 뒷자리가 2로 시작해요. 뭐야? 여자라고요? 예, 여자예요. 여잔데 남자로 바꾼 거예요? 네, 맞아요. 여자예요, 여자. 경찰도 그걸 보고 좀 놀랐나 봐요. 우와, 예. 그래서 여성분이세요? 라고 한번 물어봤대요. 그때 그 3명이 완전 혼란스러워집니다. 이게 대체 뭔 소린가 싶었대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태민이란 이름도 거짓말이었고 성별도 거짓말이었던 거죠. 목소리 어떻게 했지? 그러니까 얘가 몸 상태가 이러고 막 그런데 유일하게 목소리가 청량했대요. 예. 그 몸에 비해서. 그게 유일했는데 아니 근데 그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어떻게 여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예. 심지어 그 나이도 거짓말이었어요. 23살이었대요. 본인들보다 3살 더 많은 거죠? 진짜 완전 충격의 도가니예요. 아니 잠깐만, 몸은 예. 여자인 거예요? 그러면 다 수술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아니요.
그냥 몸이 여자예요. 아, 여자예요. 그냥 살쪄서 네. 이렇게 보이는. 네, 거다,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네. 와. 아무튼 이게 당사자들이 다 성인이긴 한데 이제 예. 각 대학교 새내기들이라 이제 보호자들이 와야 했어요. 일단 보호자들이 다 왔죠. 그 늦은 새벽 시간에.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태민이의 어머니가 늦게 도착하십니다. 예. 근데 그 태민이 어머니가 경찰서에 오시고 현우 쪽을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막 용서해달라고 비시더라고요. 내가 우리 딸을 너무 잘못 키웠다. 죄송하다. 한 번만 선처해달라면서 막 우시면서 비시는 거예요. 예. 아, 이게 정말 너무 당황스럽죠. 아니, 아직도 딸이라고 말하는 게 믿기지가 않아요. 근데 이 어머니가 막 용서해달라고 비시면서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예. 우리 애가 귀신이 씌였다. 그래서 상태가 온전치 못하니까 한 번만 이해해달라. 이러는 겁니다. 예. 이건 또 뭔 소린가 싶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어이가 없어요. 다 거짓말이라 생각하죠. 근데 현우는 귀신 씨였다는 그 말을 듣고 저건 거짓말이 아니라고 딱 반응이 왔어요. 본 게 있으니까요. 네. 그 새벽에 침대 밑에서 태민이랑 이야기를 나눈 그거, 그리고 꿈속에서 태민이와 같이 있었던 그 웃는 여자, 그게 바로 저 어머니가 말하는 귀신이다. 아, 그걸 알았지. 그치. 네, 딱 맞춰진 거죠. 네네. 이게 그 태민이 어머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단은 태민이가 이 학교 학생은 맞아요. 네. 이 대학교 학생은 맞습니다. 그때는 애가 정상적이었대요. 근데 2년 동안 남자친구를 처음으로 사귀었었는데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때부터 애 상태가 엄청 나빠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집 밖으로도 안 나가고 식욕이 너무 가해져서 몸도 엄청 비대해지고 특히 남자에 대한 성욕이 너무 지나쳤대요. 아, 막 가족들 다 보는 앞에서 그런 좀 불순한 행위를 하고 어허. 그 남자 관련된 동영상 있죠. 어이구, 예. 거기까지. 그것도 막 예, 서슴없이 막 보고 예. 그 자리에서 자기가 뭐 마음에 드는 배우나 가수들 뭐 그런 사진들을 집 이곳저곳에다가 막 붙여놓고 다니고 아무튼 수위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심했겠다. 예, 어. 정말 심했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너무 애가 비정상적으로 갑자기 변하니까 처음에는 정신병원을 데려갔대요. 이게 정신병원에서는 경계선 성격장애였나? 그 BPD 판정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약도 처방받고 상담도 하고 했는데도 애 상태가 전혀 호전되질 않아요. 오히려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는 거예요. 진짜 어머니가 별의별 걸 다 해봤는데 감당이 안 돼서 이젠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무당집을 찾아갔어요. 그 무당이 얘기를 듣고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끼고 태민이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근데 태민이가 이제는 아예 집 밖으로 안 나가요. 애가 안 나오려고 하니까 무당집에 이제 데려올 수도 없죠. 그래서 어머니가 사정사정해서 무당이 직접 태민이 집으로 갑니다. 그렇게 집에 온 무당이 태민이를 보자마자 섬뜩했대요. 그리고 어머니에게 독한 년이 씌었다. 새끼가 씌었대요. 이미 얘 옆에 저 귀신이 자리를 튼 지가 너무 오래됐다. 얘를 떼내려면 애도 애지만 진짜 어머니도 각오를 해야 한다. 뭐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니가 그래서 뭐 굿이라도 해야 합니까? 물어보니까 굿은 기본이고 뭐 많은 걸 해야 한대요. 그때 태민이 아버지가 직장에서 돌아오십니다. 아버지가 집안에 무당이 있으니까 표정이 싹 굳어요. 이 양반이 정말 보수적이고 딱딱한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당을 보자마자 당신 내 집에서 뭐 하는 거야? 나는 당신 같은 미친 사람들만 안 믿어. 당장 나가 하면서 무당을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무당도 불쾌하니까 그냥 나가버렸대요. 예. 어머니가 사정사정하고 매달려봤는데 가족들 중 한 명이라도 동의 안 하면 구시고 뭐고 안 된다면서 이제 그냥 가버린 거죠. 어떻게 모셨는데 헛속으로 돌아가니까 어머니가 엄청 화를 냈대요. 근데 오히려 아버지 쪽에서 막 당신이 애를 잘못 키워서 뭐 저렇게 된 거 아니야? 무당을 불러서 뭐 하겠어? 뭐 무당 부른 당신이나 뭐 태민이나 똑같아. 그러면서 도리어 역정을 내는 거예요. 아이고. 그리고는
저 가시나 정신 못 차리면 집에서 쫓아내버릴 거리면서 경고를 했대요. 그때는 이 양반이 화가 나서 그런 말을 홧김에 했는 줄 알았다는데 이 아버지가 진짜로 태민이를 방 안에서 끌어내가지고 현관문 밖으로 쫓아버리는 겁니다. 아, 예. 일단 임시방편으로 이 이모에게 부탁해서 이모 집에 태민이를 맡겼는데 근데 한 며칠쯤 지나면서 또 이모에게 전화가 왔대요. 이 태민이가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혼자서 막 중얼거리고 막 고함 지르고 어제는 남조카에게 성추행 비스무리한 걸 했다는 거예요. 이모도 당장 태민이가 나갔으면 좋겠다고 도저히 얘는 감당할 수 없다면서 내보냈대요. 그래서 도저히 안 돼가지고 원룸을 하나 잡아줍니다. 근데 이 태민이 하나 때문에 집안의 지출이 너무 심해요. 그렇다고 집에 다시 돌아올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엎친데 그 덮친 격으로 아버지가 그 이모집에서 태민이가 머물렀다는 사실도 알게 됐고 태민이가 조카에게 그런 짓을 했다는 사실도 알게 됐어요. 머리 끝까지 화가 난 거예요. 예. 그때 태민이가 그 카페에 들어간 거예요. 아, 그 인터넷 카페. 그렇게 됐구나. 예, 거기서 그 글을 본 거죠. 예, 룸메 4명을 구한다고. 나중에 안 사실인데 현우가 자기소개서를 쓰고 이제 거기에 댓글이 엄청 많이 달렸다고 했잖아요. 네네. 거기에 태민이 댓글도 있었대요. 그리고 현우가 그 룸메 구한다는 게시글에다가 댓글을 달았잖아요. 네. 그리고 다음 달린 댓글이 이제 태민이 댓글이었는데 댓글 달린 시간을 확인해 보니까 10분 간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 빨리 댓글을 단 거죠. 네. 현우에게 또 선배들이 쪽지를 보냈다고 하는데 거기에도 쪽지가 있었어요. 닉네임만 바꿔서 아이디를 대조하니까 맞더라고요.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계획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예. 현우가 자기가 추측하기에는 애초에 처음부터 이거 자기를 의도적으로 노린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일부러 남자인 척하면서 스며든 거죠. 살이 너무 올라서 일단 외형적으로 여자인지 남자인지 분간도 힘들었고 네네. 무엇보다 머리를 5mm로 빡빡 밀어버려서 완전히 진짜 남자처럼 보인 거예요. 거기에 팔에는 또 타투도 있었고요. 완전 뭐 남자죠. 네. 키도 뭐 175에 제가 그린 그 몽타주 보셨잖아요. 기종님들도 그 몽타주를 보고 이 여자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 사태는 그냥 합의로 끝났습니다. 그냥 합의하고 그냥 뭐 처벌하진 않고. 네.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그냥 경찰 측에서 좋게 합의하시죠? 그렇게 됐대요. 미수이긴 하지만 현우가 태민이에게 그런 범죄를 당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주거 침입죄도 아니고 오히려 상해를 직접적으로 입힌 건 김군이 돼버렸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때 당시 풍조가 아니 지금도 저는 좀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사내 자식이 여자에게 당해? 그런 느낌이었대요. 이건 제 주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네. 네. 그래서 현우도 정말 가까운 사람들 아니면 이 얘기를 안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현우도 그래 그런 뭐 같은 일이 있었지. 근데 돌이켜보면 그 태민이도 좀 불쌍하긴 하다 그러더라고요. 그 경찰서에 있는 사람들은 태민이의 어머니 말을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피해자인 현우는 느꼈거든요. 저 말이 진짜라는 게. 네. 왜냐면 현우는 직접적으로 봤으니까요. 태민이 안에 뭐가 있는지. 네. 그 귀신. 네, 2m 귀신. 네. 예, 이것으로 현우의 얘기는 끝이 납니다. 숨이 막힙니다. 숨이 막혀.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예. 숨이 막혀요. 와, 야 그래도 이야기를 진짜 쉬지 않고 해주셨는데도 너무 또 그림까지 잘 준비를 해주셨고, 오늘 시청자분들도 숨 막히게 들어가셔가지고, 막 머리가 뭐 이게 맞는 거야, 저게 맞는 거야, 막 이게 도대체 뭐야? 이런 이야기였어요. 근데 이 이야기는 또 실화잖아요. 지금 친구분이 실제로 맞습니다. 겪으신. 뭐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 있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보니까. 근데 너무 소름 끼치네요, 진짜로.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무튼 오늘 이야기 또 들려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늦은 밤인데 얼른 푹 주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돌비님 감사합니다. 기종님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와, 이런 일들도 있구나 싶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 태민이라는 친구도 좀 안쓰럽기도 해요. 근데 안쓰럽다고 하기에는 현우가 너무 불쌍해. 진짜 이 이야기 속의 현우분이 너무 불쌍해요.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냥 잘생긴 게 죄인데 어떻게 참 이런 일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참 살다가 처음 들어보네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항상 조심하시고 항상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